캐릭터와 서체와 같은 지적문화자산이 지역을 알리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양 광주 전남은 디지털 시대 지적문화자산 활용에서는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나주의 한 시골 학교에 아흔을 바라보는 할머니 두 분이 입학해서 배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금 긴 뉴스로 만나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선의의 경쟁을 기대했던 4.13 총선 구도가 오히려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광주FC가 내일 포항에서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캐릭터나 서체와 같은 지적자산을 도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체는 스마트폰 시대 지역을 알리는 유용한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한 제주 한라산체입니다. 글씨에서 제주도의 바람과 도를 연상시키는 굴곡과 현무암의 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사용료를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무료 글꼴이다 보니 블로거들도 앞다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성, 제주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런 글씨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주를 서울시가 2008년부터 무료 배포하고 있는 서울서체도 인기입니다. 서울 한강체는 강물의 흐름을 반영했고 서울 남산체에서는 조선시대 선비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자치단체의 간판과 공문서 등에는 물론 각종 상품과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될 정도입니다. 그 지역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체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서체를 만든다면 그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긍심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남 아산시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 따온 이순신체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고 순천시도 순천만을 떠올릴 수 있는 독특한 서체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지역의 특징과 정체성을 담은 서체를 개발할 자원은 충분해 보이지만 광주시는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 참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글씨체다 하는 정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도 남도의 특색이 가미된 남도 서체를 개발 중인데 이번 달 말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글꼴을 개발해 자기 지역을 알리려는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구마몬을 아십니까? 일본 구마모토현의 마스코트인데 막대한 무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서체보다도 앞서 마케팅의 주요 도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이미진 뉴스 리포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마스코트 고양고양이. 시의 올바른 명칭을 알리기 위해 2013년 SNS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자체 계정 최초로 5만 팔로워를 넘겼고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마스코트 구마모는 일본 예능까지 등장하는 등 인기를 끌며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마스코트는 어떨까? 광주에도 빛의 요정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광주 그 캐릭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좀 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딱히 있는 줄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 홍보물이나 맨홀 뚜껑 등에 활용된다는 빛의 요정은 시내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21억 원을 들여 제작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른 전남 지역의 시 캐릭터도 마찬가지. 8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만든 캐릭터들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캐릭터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것인가를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새 캐릭터를 개발해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캐릭터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기존 캐릭터에서 실패의 요인을 찾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국민의당이 야권연대 문제로 내분에 빠졌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 전남의 판도는 어수선해졌습니다. 야권 분열의 와중에 현역 물갈이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3차 컷오프 대상에 광주 전남 현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정훈, 우윤군, 이계호, 김영록 의원은 단수 후보로 추천돼서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윤석 의원만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민의당의 조승용,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도 각각 여수을과 순천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의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은 더민주의 강기정 의원과 국민의당의 임내연 의원 딱 2명뿐. 아직 공천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호남 유권자들의 높았던 물갈이 여론과는 동떨어진 결과입니다. 일당 체제일 때도 40% 정도의 물갈이는 있어 왔는데 오히려 양당 경쟁 체제가 되면서 그보다도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질 우려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야당이 공천 혁신보다는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둔 데다 선거구 획정과 공천 과정이 늦어지면서 현역들이 유리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남에서의 야권 경쟁 체제가 현역은 물갈이나 정치 신인의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요즘이 학생들에게는 가장 바쁜 때지요.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들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요. 나주의 한 시골 학교에는 아흔을 바라보는 할머니 2분이 입학해서 배움의 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할머니의 학교 생활을 조금 긴 뉴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올해로 89과 79의 최일순, 최연순 할머니. 요즘 두 할머니는 아침마다 일찍 집을 나섭니다. 할머니들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다름 아닌 초등학교. 전교생 25명의 작은 시골 학교입니다. 올해 반남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은 할머니들을 포함해 모두 5명입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해봅시다. 잘했어요. 연수님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신가요? 안 보이신가요? 으리으리하여.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눈이 어두워 공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예, 야, 예, 기, 예. 코, 이거는 를, 예, 이, 야, 예, 기, 예, 릴, 를. 저 붙인 글씨가 안 보이고 받침을 몰라서 못 쓰겠어. 굉장히 집중력이 모르시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 또 아는 것을 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하고 아이들에게 참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할머니들이 복도에 나서자 전교생이 모여듭니다. 두 할머니는 이미 학교의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나이가 많은데요. 들어와서 신기해요. 여기 1학년 애들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고 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 7, 80년 전 그토록 다니고 싶었던 등하굣길을 이제야 걷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못 다니라 집에서 밥하고 애기 보고 하라고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 전에 작은 놈이 군대 가고 학교에서 상장 타갖고 뭐 전개 부뚜막에다가 말 몇 자리 써서 놔두고 가고 이라 이제 엄마가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거 읽은지 알고 그러면 그놈 보듬고 편지 보듬고 울고 많이 슬펐지요. 가난과 시대의 굴레 속에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해 평생 가슴에 한이 됐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잘해갖고 너무 많이 오죠. 어디 텔레비도 보면 글씨도 줄줄 읽어보면 쓰겠고 어디 가면 밥 게시판도 보면 쓰겠고 그래요. 그것이 한이요. 89과 79의 초등학교에 입학한 최일순, 최연순 할머니. 두 할머니에게 초등학교 입학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자 평생의 숙제를 풀기 위한 용기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조금 긴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전공로 가입 찬반 투표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전공로 가입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중단하고 광주시의 조직적인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일주일간 공고기간을 거친 뒤 21일쯤 투표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청탁 내 경찰청 투입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지시도 없었고 보고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 대인예술 야시장 가보셨나요? 올해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열립니다.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대인 야시장만의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신 건 어떤가요? 이번 주에는 강재윤 시인이 섬에서 준 문장들이라는 강연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고재종 시인이 봄을 부르는 시들을 모아 발표회를 합니다. 봄 기운이 만연해지면서 다른 곳에서도 앞다퉈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증심사 입구에 있는 전통문화관에서는 퓨전 국악공연 봄맞이 노름판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이달 하순부터는 매 주말 예술의 거리에서 나비야 궁둥가자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함께하면 주말과 휴일이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2016 K리그 클래식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내일 개막합니다. 시민구단 광주FC는 내일 포항에서 시즌 첫 경기를 치릅니다. 박재욱 기자입니다. 개막을 앞둔 광주FC 선수들이 전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가는 공간에 여기 한단 말이에요. 여기. 아니면 둘이 정민이하고 둘이 바꿔가 정민이가 나가든지. 이거는 골키퍼 판단하라고. 여기 온다고 여기 지금. 이 라인이야. 선수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광주FC에서 첫 경기를 치를 정조국 선수. 개막전 축포는 자신이 터뜨리고 싶다는 포부를 다졌습니다. 저희 젊은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한다고 하면 뭐 충분히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 낼 수도 있고 뭐 그로 인해 뭐 저 개인적인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광주FC 개막전 상대는 포항. 작년 2무 1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반드시 승리해 시즌 초반 거침없는 질주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아마 팬분들께 좋은 축구를 보답해 드릴 테니까 농장에 찾아와 주시면. 포항 시즌 개막전에 이어 오는 19일 홈 개막전을 치를 광주FC. 팬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 광주FC는 앞으로 9개월 동안 긴 여정을 떠납니다.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요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면 저렇게 심할까 싶을 정도인데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해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서 떨어져 도로에 나뒹굽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30살 최모 씨가 40대 남모 씨를 상대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최 씨는 이곳에서 나 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뒤 이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마저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S자 꺾기를 제대로 꺾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달 또다시 직원이 음주 사고를 내자 최근 경찰서 정문에서 직원들의 음주 단속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도교육청에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0여 명의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의 비위 행위 가운데 30%가량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사고로 전치 4주의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운전자는 벌금 등 2천만 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단속에만 걸려도 3,4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피해자 손실까지 합하면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300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면 약 1조 한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비용이죠. 그래서 이 음주운전은 비사회적 비용도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 또한 미피 쪽에서 살인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을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는 하루 6건꼴인 모두 6,500여 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해 12,000여 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초등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엄마인 29살 나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10살짜리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적절한 교육도 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년 전 이혼한 나 씨는 생활고로 인해 아들을 데리고 원룸과 찜질방을 돌며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쌍둥이가 소재 파악이 안 돼 소재를 벌였지만 엄마인 46살 A씨가 양육수당을 타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미완으로 남은 광주 망월동 5.18 구묘역의 돌탑 쌓기가 23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망월동 구묘역에서 5.18 민중항쟁 돌탑 쌓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돌탑 쌓기는 1993년 5.18 43주기를 맞아 시작됐습니다.